오늘이면 한중 FTA의 협상 내용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오늘 결정이 나야 내년 1월이면 한중 FTA가 발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중 FTA 협상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무역을 할 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죠. 관세를 없애겠다는 것이 바로 한중 FTA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를 할 때 훨씬 더 낮은 금액에 저렴한 금액에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제품을 수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죠. 반대로 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서도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말은 중국 소비자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중 FTA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산업에 수혜를 주는 것은 아니죠. 한중 FTA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 산업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조건은 세금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한중 FTA의 관세 철폐 품목에 포함된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중국으로 수출할 때 약 13.4% 정도의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금만 사라지게 된다면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훨씬 더 한국 자동차를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한중 FTA 협상 내용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자동차가 인기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겠죠. 화장품, 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높은 관세를 지불했던 품목일수록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섬유의복 산업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할 때 섬유의복 산업은 약 8.8% 정도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가 발효되면서 이 섬유의복 산업에 대한 8.8%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옷과 우리나라의 섬유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옷을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미 중국으로 수출할 때 낮은 관세가 적용돼 있습니다. 거의 무관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FTA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얘기죠. 그만큼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 높은 관세를 매겼던 산업일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를 FTA 발효 이후에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FTA의 수혜 산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관세가 철폐되는 그런 산업이냐, 그리고 FTA 이전에 얼마나 높은 관세를 지불했냐,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만 한중 FTA 수혜 산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산업을 찾아보니 이랬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동차 산업은 아무리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동안 높은 관세를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FTA 관세 철폐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FTA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큰 수혜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높은 관세를 지불했고 이번에 관세 철폐 품목에 포함된 산업들, 생활용품과 섬유의료 산업,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산업, 석유화학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높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산업 가운데 단 하나로 귀결되는 수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운송 산업인데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양국 간의 거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무역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했던 한EU FTA가 체결된 지 3년 만에 수출 늘었고요. 수입도 늘었습니다.
전체 교역량도 약 10% 정도 증가했죠. 한국과 미국이 체결됐던 이 한미 FTA가 체결된 지 3년 만에 마찬가지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늘었고 전체 교역량도 11%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수출 물량을 누가 실어 나르게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게 된 수입 물량은 또 누가 실어 나르게 될까요? 바로 운송업체가 실어 나르게 됩니다. 그만큼 운송산업도 한중 FTA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세를 철폐하거나 혹은 인하하는 그 요인 외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산업인데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국경 간에 실제 물건이 오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산업에 관세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산업은 관세 인하를 철폐한다거나 그런 식이 아니라 무역을 개방하는 방법,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무역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무역을 개방하게 됩니다. 서비스 산업은 바로 진입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서비스 산업을 살펴보면 한중 FTA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영화사나 드라마 기업 혹은 방송사가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할 때 한국 기업이 49%의 지분을 취득해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영화와 한류 드라마가 한류 드라마에 대한 판권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길도 더 확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도 이번 한중 FTA의 수혜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중 FTA라고 하는 것은 관세 철폐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려놓은 산업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관세를 10% 부과하고 있는 이 품목을 20년 동안 철폐하겠다는 얘기죠. 즉 1년에 약 0.5% 정도밖에 관세 철폐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철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초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바람 투자로 인해서 손실을 입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수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기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